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화반응, 산염기의 평형으로 바라보는 중화반응을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중화반응 그들이 된다라고 하는 중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산의 H+의 몰수와 염기의 OH-의 몰수가 서로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NMV는 N-M-V-라고 하는 중요한 화학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봤던 동영상은 양적 관계에 대한 내용만 잠깐 다뤘던 것이고요. 화학2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중화 반응은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원리로서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중화적정. 이 표현은 뭘까요? 자, 중화적정 이것은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 양적 관계를 이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NMV는 N-M-V-를 이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거로부터 문제는 뭐냐?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농도를 알고 있는 어떤 염기로부터 농도를 모르는 염기 또는 농도를 모르는 산. 어찌됐든 내가 산염기 그들을 이용해서 농도를 아는 거로부터 농도를 모르는 걸 찾아내고자 해라고 하는 뜻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중화적정 방법 그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뭐냐면 농도를 모르는 묽은 염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라고? 묽은 염산은 농도를 몰라요. 자, 대신에 수산나트륨 수용액 염기죠. 그 염기는 농도를 안대요. 자, 우리 농도를 내가 원하는 특정 농도를 지정해서 만든 용액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스탠다드 솔루션 표준 용액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표준 용액을 누구로 뒀어? 네, 수산나트륨 수용액으로 두었어요. 그때 적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아마 학교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갖고 수행평가로 실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험의 장면을 주면서 각 과정에 쓰인 실험 기구의 이름을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수행평가하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 내용은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 우선 표준 용액을 만드셔야 합니다. 스탠다드 솔루션이죠. 자, 우리 표준 용액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산나트륨 수용액 NaOH로 만들었다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표준 용액 만들기, 몰 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면서 이 표준 용액 만드는 장면은 동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때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농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그 용액을 어느 플라스크? 메스 플라스크 혹은 메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말로 해서 부피 플라스크라고도 많이 합니다. 부피 플라스크 혹은 눈금 플라스크라고 하는 용어도 쓰는데 가장 공통적인 용어는 부피 플라스크라고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자,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표준 용액을 만든 다음에 자, 준비 세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삼각 플라스크에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일정량을 누구를 이용해서? 피펫을 이용합니다. 피펫을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일정량의 부피만큼을 넣었대요. 10ml를 넣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는 삼각 플라스크, 이 안에는 농도를 모르지만 피펫을 이용해서 HCl이라고 하는 10ml를 넣었군요. 그렇죠. 자, 우리 아까 표준 용액을 0.1몰 농도로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중화적정은 실험 동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실험 동영상이 없어서 선생님 이걸 이제 일부러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피펫이 뭐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피펫 하면 이제 와닿지 않죠. 안 봤으니까 학교에서. 피펫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실험실에서 했었던 스포이드 기억나시나요?
스포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스포이드의 단점이 뭐였어? 고무가 내가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액이 훅 올라오기도 했고 훅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정한 힘으로 끌어올리고 내려보내는 그런 스포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는 마찬가지로 부피 피펫 혹은 또 메스 피펫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 눈금 피펫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 그림처럼 요거 홀 피펫이라고 합니다. 가운데가 붕 되어져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요 안에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20ml, 10ml, 5mm, 내가 그 표선까지 용액을 끌어올리면 그 끌어올리는 양만큼이 여기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덜어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세요. 지금 그림에는 이게 교과서 그림인데, 교과서 그림에는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있죠. 손가락을 이렇게 있으면 용액이 그냥 알아서 쑥 올라와 주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면 알아 쭉 내려와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용액을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필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고무 스포이드의 그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 일반화학 실험을 하면 다 하게 되는데, 여기 A, S, E 요 버튼을 이용해서 이 안에 공기를 빼내고, 공기를 빼내는 바람에 용액이 쭉 끌어올게 되면 다시 얘를 눌러서 용액을 쭉 빼주는 것을 바로 요 고무 필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이렇게 막대 필러도 있어요. 막대 필러는 요거예요. 요거 아주 쉬워요. 얘는 그냥 이렇게 쭉 올리면 용액이 쭉 따라서 끌어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취한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에 덜어놓고 그 용액을 쭉 빼주면,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도 중요하니까 한 방울도 이걸로만 이렇게 털어주면 그 용액이 쭉 빠져나가서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 안에 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삼각 플라스크의 피펫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덜어내는 거 뭐? 농도 아는 애 모르는 애? 모르는 애. 농도를 모르는 용액은 피펫을 이용해서 덜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 세팅이 뭐냐면, 자, 보세요. 삼각 플라스크에다 농도 모르는 애 두고요. 여기에다가 쌤이랑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마그네틱 바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바. 자석이죠. 자석이 있는데 자석을 이 안에 넣고 그 다음 우리가 색깔 변화, 즉 중화점에 대한 어떤 포인트, 당량점, 종말점, 내가 중화가 돼서 액성이 바뀌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지시약을 두세 방울 넣어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교반기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서 나왔어요. 자, 교반기는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고 동그랗게도 생겼는데 전원을 켜면 이 장치 안에서 자석이 돌아갑니다. 그러는 바람에 여기 우리 삼각 플라스크에 안에 넣어준 마그네틱 바, 막대 자석도 함께 돌죠. 함께 돌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굳이 얘를 흔들지 않아도 용액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팅을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얘입니다. 자, 누구라는 실험 도구? 뷰렛. 뷰렛에다가 무엇을 둬? 표준 용액, 내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그거를 넣어주는 것이죠. 자, 또 뷰렛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것도 학교에서 못 봤을까 봐 선생님이 일부러 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자, 뷰렛은 일단 어떻게 생긴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냐면, 우선 여기 이렇게 코크가 있어요. 코크를 이용해서, 아이고 이게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가는데, 코크를 이용해서 얘를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해서 우선 내가 표준용의 NaOH를 넣어요. 넣고 나서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코크를 열어서 여기에는 빈 공간에 공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얘를 이 안에 표준용액을 끝까지 다 떨어뜨려요. 그 다음 마지막 한 방울, 여기서 끝까지 한 방울 다 떨어뜨리고 나서 코크를 잠그세요. 그 다음에 준비를 완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실험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실험을 하기 직전에 눈금을 읽습니다. 눈금을 읽은 다음에 얘를 한 번에 쭉 내려, 이게 아니라 조금씩, 실험하는 자가 조금씩 떨어뜨리게 되면 수산화나트륨, 염산이 서로 뭐 해줘? 반응을 하게 되겠죠? 서로 반응을 하는 바람에 이온수도 달라지고 액성이 바뀌게 될 겁니다.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 여기서 중화점이야,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코크를 잠근 다음에 들어간 부피를 측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들어간 부피가, 수산화나트륨 들어간 부피가 5ml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파악할 수 있느냐? NMV는 N-M-, V-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생님.
자, 먼저 산입니다. 묽은 염산은 1가예요. 네. 산의 농도 몰라요. 네. 그 산의 부피 얼마를 취했죠? 우리 픽펫으로 10ml요. 자, 이거 선생님 몰 농도에다가 부피 곱할 때요. 원래는 몰 농도의 정의가 몰 퍼 리터. 그 다음에 부피는 리터를 곱해줘야지 몰 수가 나오죠. 그런데 보통 실험할 상황에서는 리터 단위로 안 하고 미리리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팁을 주자면 미리리터를 곱해주면 미리몰이 나옵니다. 미리몰. 미리몰로 양쪽을 맞춰주셔도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굳이 리터로 안 바꾸고 10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염기라고 하는 것이 수나트륨 수용액 몇 가? 1가. 수나트륨 수용액 몇 몰 농도? 0.1몰 농도요. 자, 그거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5만큼이요. 이렇게. 자, 그런 논리로 보자면 선생님 이거요. 이거 계산했더니 이 값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여기가 2예요. 여기가 2. 나는 농도를 모르는 산, 그들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해 보니까 0.05몰 농도이군요. 그렇죠.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결론, 농도를 모르는 어떤 미지의 용액에 해당 농도 결정할 수 있는 중화적정 원리 뭐다?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NMV는 N-M-V-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잠깐만 요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일반화학 실험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면 지시약의 색깔은 사람이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산만 있었으니까 무색이었을 것입니다. 중성인 지점도 뭐가 돼야 되나요? 무색이죠. 염기성이 되는 순간 붉은색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눈으로 확인한 지점은 붉게 변했네. 이 지점이니까 이미 실험자의 관찰자에 의해서 보여져 있는 색깔은 염기성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실험자가 좀 더 실험을 잘하려면 중화점, 붉은색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해당하는 부피, 이걸 아주 세밀히 관찰을 잘 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시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실험적 오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뭘 하냐면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즉 pH가 중화가 되면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 안에다가 pH 미터다라고 하는 그 기기를 같이 넣어놓고 pH 값을 측정해서 중화가 되고 있는 중화점, 종말점, 이 점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보조단에 이제 글을 써놨는데요. 중화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질로는 어때요? 이론적인 값이 아니라 내가 관찰에 의해서 이거 요만큼 들어갔을 때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값과 실측 데이터, 눈으로 관찰대 값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론적 데이터에 해당하는 값을 중화점, 당량점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실험자에 의해서 관찰돼 이거 중화점일 거야 라고 판단한 지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험이 종결됐어요, 중화반응 종결됐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엔드포인트, 종말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뭐 이게 중화점이 종말점이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중화점으로 통일해서 같이 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용어도 알아둬라 라고 하는 의미로 했다는 거. 그래서 이론적에 해당하는 값은 중화점 혹은 이제 일반학 가면 당량점, 이런 표현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지시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시약 화원에서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페노프탈레인 용액 색깔 변화, 무무빨, 그 다음 뭐였죠? 그렇죠. 빨주노, 메틸오렌지. 그런데 빨주노, 중성에서 주황이 아니라 노랑에 가까운 중황이기 때문에 빨노노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뭐였죠? 노초파, BTB였죠.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막 외우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지시약, 우리가 화학 2에서 배워야 되는 의미는 뭐냐면 화학 평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시약도 역시 평형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수용액의 pH에 따라서요 색깔이 달라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어떤 pH냐에 따라서 색깔이 확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화적정 실험에서 중화점을 찾는 데 이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지시하다 영어로 뭐죠? indicate.
그래서 얘네들을 인디케이터, 지시야, HI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HIN은 어떤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산, 약산. 약산의 일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물속에서 용해되면서 바로 H+를 내어주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바뀌고 IN-꼴로 바뀌었다. 이때 재미난 것이 바로 이 꼴과 그다음 요 꼴의 색깔이 눈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HIN, 수소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성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H+가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염기성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산성용액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액성이 산성이에요. 액성이 산성이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누가 풍부하죠? 하이드로늄 이온이 풍부할 겁니다. 예. 그럼 얘가 풍부해져 버리면 이 평형은 어디로? 역반응. 역반응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아? HIN이 더 많게 되겠죠?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때 HIN을 눈을 꼴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산성용액에선 보이는 색깔은 산성용의 색깔이에요 라고 하는 걸 확인. 그 다음 이번에는 염기성 용액 아니었어요. 염기성 용액 안에서는 OH-가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OH-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H+를 먹을 거예요. 먹겠죠? 반응하겠죠? 그럼 이 양이 감소하면 이 평형이 어디로 오죠? 정반응. 정반응으로 오면 누구의 꼴이 많아지나요? 그렇죠. IN-의 꼴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는 보이는 색깔은 뭐야? 염기성형의 꼴, IN-에 대한 꼴, 그 형태가 우리 눈으로 색깔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시약에 대한 변색 범위가 되겠죠? 자, 우리 지시약의 각 지시약마다 변색 범위가 있는데 중화 적정을 하는 실험에서는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 이들의 변색 범위가 놓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 그 변색 범위를 다 외워야 하나요? 아유, 이런 걸 왜 외워요?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화학만 하나? 화학 아니고 다른 것도 해야지. 자, 이런 변색 범위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왜 그 변색 범위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 pH가 급격하게 변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 적정 한번 실험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pH 사실은 중화 적정을 하는데 지시약만 갖고 하지 않고 반드시 여기에다가 pH 미터를 꽂아서 그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pH 미터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꼴로 존재를 해요. MBL 실험 장치다라고 해서 학교 현장마다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장치가 컴퓨터도 동반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라서 그런 장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pH 적정 곡선 안 하고 그냥 지시약으로 확인하는 아까와 같은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나는 pH 미터라는 걸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를 따져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누구를 누가, 요 표현이 중요해. 자, 강염기를 뭘로? 강산으로. 강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해 주세요. 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이 현재 삼각 플라스크의 누구, 뷰렛의 누구, 이 개념이 딱 떠올라야 합니다. 주인공, 현재 나는 강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해 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삼각 플라스크 안에 놓여져 있는 건 강한 염기여야 하는 것이고 뷰렛에 들어있는 것은 강한 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염기와 강산 이들에 대한 적정 곡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하게 될 내용 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특징을 지적해 주도록 할 텐데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우선 첫 번째. 강염기를 강산으로 적정할 때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출발점. 자, 출발점 뭐지? 오롯이 염기만 있었습니다. 오롯이 염기만 있었기 때문에 pH가 훨씬 저 위에 가서 출발을 하게 된 거였죠. 자, 그런데 이들은 뭐가 들어오죠? 강산이 들어옵니다.
강과 강이 만났어요. 강과 강이 만나? 네. 그러면 pH가 우선 강염기였기 때문에 강산에서 들어온 H 플러스 여기에 있는 OH-와 반응해서 없어집니다. 없어지지만 여전히 염기, 강한 염기였기에 그런데 보세요. 중화점에 들어오면 몽땅 H 플러스 OH-가 1대1 반응 다 짠! 하고 일어나요. 모두 다 짠! 하고 일어나니까 조금만 한 방울 더 넣어준 강한산 한 방울 더 넣어준 그 지점에서 강한산의 H 플러스로 인해서 pH가 급격하게 뚝 떨어지죠. 뚝. 다시 말해서 뭐냐면 강과 강의 만남은 pH의 변화, 이 변화의 폭이 급격하게 큰 범위를 차지하게 되더라. 그 범위가 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래서 포인트 1번. 자, 2번 포인트 뭐야? pH의 급격한 변화. 3번. 자, 중화점이 되겠죠? 중화점. 중화점. 중화점에 해당하는 pH는 얼마? 7이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7.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해야 돼? 네, 선생님. 그때까지 들어간 누구? 이 부피를 이용해라라는 거죠. 그때까지 이용한 요 부피. 그러면 NMV는 N-M-V-.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뷰렛에 들어있는 건 농도 아는 애 모르는 애? 아는 애. 자, 산 농도, 가스도 알고 농도도 알고 여기에 들어간 요 부피를 이용합니다. 부피. 자, 여기 V입니다. 요 V 값. 네. 그 다음 삼각 플라스크 안에 있는 건 농도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농도를 모르지만 일정한 부피를 했으니까 나는 부피 V'은 알아요. 자, 그렇다면 난 여기에서 뭐만 모르지? M'이요.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나는 뭘 구할 거야? 미지의 염기에 해당하는 농도 M'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번에 강산을 누구? 강염기로. 자, 강한 산을 강한 염기로 적정. 그럼 이것도 삼각 플라스크 안에 놓여져 있는 게 누구? 그렇죠. 강한산이죠. 강한산. 강과 강과 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강한 염기가 넣어주면서 반응을 시켰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똑같은 논리로 한번 포인트 지적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염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 그럼 누구만 있지? 산만요. 강한 산이에요. 아하, 그러면 여기서는 강한 염기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굉장히 pH가 작은 값에서 출발하겠네? 그렇죠. 자, 거기서 출발합니다. 오케이. 자,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두 번째 포인트. 중화점 되기 직전에도 역시 산에 H 플러스가 있고 중화점 되고 나서 염기 조금만 더 가해주면 강한 염기의 OH-A에서 pH 급격하게 커지므로 역시 이들도 마찬가지로 pH에 대한 급격한 변화 어때? 변화 크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강과 강의 만남이군요. 이렇게. 동그라미 3번 중화점까지 들어간 값 계산. 자, 중화점의 pH 얼마? 7. 왜? 강과 강이니까. 자, 중화점 pH 7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간 부피 네 선생님 이거요. 간 염기의 부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NMV는 네 N-M-V-예요. 선생님 우리는 농도를 누굴 모르죠? 삼각 플라스크에 있는 요거. 산에 해당하는 농도는 몰라요. 네,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정한 부피는 피펫으로 넣어줬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염기에 해당하는 건요. 염기. 이미 표준 용액을 뷰렛에 넣게 되므로 염기에 해당하는 농도는 압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중화점까지 들어간 부피 요 값을 이용해서 네, 부피 V'이 되겠죠? 미지의 농도, 강산의 농도 M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왼쪽 오른쪽 한번 같이 지켜봅시다. 둘의 큰 공통점이 있어요. 한눈에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2번 좀 보세요. 2번. 자, 우리는 중화점 전후로 pH에 대한 급격한 변화 범위가 굉장히 깁니다. 길어요. 자, 동그라미 3번 좀 볼까요? 중화점 해당하는 부피 지금 pH에 해당하는 값 얼마다? 그렇죠. 바로 7.
7 중화점에 해당하는 pH의 값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 7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랑 약한 애들을 하게 될 때는 중요한 관건이 되니까요.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팁 하나를 사실 더 줄게요. 이거 사실 강할 때는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자, 우리 아까 여기 동그라미 1번 얘기했어요. 1번. 자, 이렇게 산과 염기, 이들이 강한 애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표현을 했었냐면 강한 산, 강한 염기, 이들은 거의 이온화도가 그렇죠. 1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이온화도가 1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여기에 들어간. 그럼 여기는 pH니까 상대적으로 pOH의 값을 유추할 수 있죠? 대부분 25도씨라고 줄 거예요. 그럼 14에서 pH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그걸 이용하면 OH-의 농도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pH 값을 이용하면 H3O+의 농도값 주거든요. 그 값이 결국 뭐다? 강한 산, 그렇죠. 강한 염기, 해당되는 그 농도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시험 문제 나오는 약한 애들 나왔습니다. 약한 애들.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오나요? 꼭 나오죠. 안 나온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진짜요? 그럼요. 선생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죠. 자, 보세요. 이제부터 약과 강의 만남을 보여줄 거예요. 에이, 선생님 정말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거라면 약과 약 아닌가요? 약과 약은 안 내요. 정말 그건 잘 안 나오고요. 약과 강, 이들의 각각의 조합을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약산을 누가 강한 염기로 적정을 합니다. 뭐라고? 약산을 강한 염기로 적정.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찾아야 될 포인트는 먼저 뭐냐면 약과 강에 대한 만남의 중화점,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 지점의 절반에 해당하는 당량점 혹은 중화점이 자 pH가 얼마보다 크다? 7보다 크다. 요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하나 한번 보세요. 아까와는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아까 이렇게 강과 강은 폭이 길었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얘는 폭이 좁습니다. 아, 그 말은 뭐냐? 첫 번째 우선 이 문제에서 살펴봐야 될 거 이 폭이 좁군요. 거기에다 하나 더 이렇게 중화점에 해당하는 pH는 7보다 크군요. 그러면 pH가 7보다 큰 이유는 다음 시간에. 그럼 선생님 왜 7보다 크죠?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하면 머리 아파요. pH가 7보다 큰데 그 조합은 뭐와 뭐에서? 약산과 강염기의 조합에서 나오게 되는군요. 그때 바로 중화점이 pH가 7보다 크군요. 확인. 그래서 7보다 크다라는 걸 통해서 얼른 얘의 조합은 약산 강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자, 두 번째 해당하는 내용 이거겠죠. 이거. 뭐죠? 중화점까지 들어가 있는 부피. 누구야? 가한 염기의 부피, V'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뭐 해야 돼? NMV는 N-M-V-U도. 자,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나는 이 약산에 해당하는 거 산의 종류는 알지만 약산에 해당하는 농도는 몰라요. M. 자, 하지만 나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일정량을 취해서 넣기 때문에 부피도 알아요. 자, 염기의 종류 알고요. 염기의 농도 표준 용액으로 만들었으니까 농도 압니다. 여기에서 중화점까지 들어간 부피 V' 요것도 계산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뭘까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산의 농도 이 값을 유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거죠. 염기가 하나도 가해져 있지 않은 이 상황에 해당하는 지점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pH 값에 해당하므로 H3O+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럼 H3O+는 뭔데? 얘는 C알파. 자, C값 어디서 계산했지? 여기에서. 산의 농도에서 C값 알았습니다. 처음에 해당되는 pH 값을 이용해서 누굴 알 수 있어? 이온화도. 이온화도를 알면 동그라미 4번 요 밑에다 쓸까요? 동그라미 4번 뭘 알 수 있지? Ka. Ka는 C 알파 얼마? 제곱.
엄청 중요하죠. 엄청.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대박인 거. 자, 이제 보세요. 중화점까지 들어간 부피를 우리는 이 부피를 사실은 뭐라고 일반화하게서 하냐면 이퀴밸런트 볼륨, 당량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화점까지 들어가줘야 되는 부피. 그런데 그들의 해당되는 양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 요 C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점, 요 점, 즉 요 점이 우리한테 최근 평가원의 주력 포인트예요. 뭐냐면 동그라미 5번. 자, 들어간 염기의 부피가 얼마일 때? 당량점의 절반일 때. 2분의 1 V2일 때. 이때 뭐가 성립하냐 하면 우리는 이건 뭐죠? 약산이죠. 약산은요. HA, H2O, A-, H3O+, 이온화 평형에 있어서 잘 이온화 안 하려고 합니다. 얘가 100개라면 100개 중에 하나 정도 이온화해서 갈 정도예요. 염기가 들어와 줘야지만, OH-가 들어와 줘야지만 실질로 얘 이온화해서 반응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100개가 있어요. 100개. 그런데 염기가 5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50개가 반응했을 거야, 얘가. 그럼 50개의 A-가 생성이 됐고 HA 몇 개가 남아있지? 100개 중에 50개가 반응해서 갔으니까? 그렇죠. 50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약산은요, 거의 대부분 이온화 안 하고 그냥 이 꼴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량점의 중화점의 절반만큼 들어간 그 지점은 이 값과 이 값의 양이 거의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을 하느냐? KA는요. 산의 이온화 평형에 따르면 HA분의 H3O+와 누구? A-가 되거든요. 그러면 반당량점, 당량점까지 들어가야 될 양의 절반만 들어가 있는 그 포인트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아요.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다? 지워. 그래서 반당량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식이 성립을 하냐면 그때 수소이온의 농도가 그때 KA 값을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pH 뭐 한 거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겁니다. KA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운 걸 우리는 pK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H는 뭐다? pKa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한가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1번만 아직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이 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하려고 이유만 설명 안 한 것뿐이고 번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설명했어요.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장담해요. 장담. 교사직을 걸고 이러다 교사 때려치면 큰일 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5개를 벗어난 내용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시약 동그라미 6번만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이 5가지의 내용을 꼭 여러분들 걸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듯이 여러분들 친구한테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게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외우세요.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응용해 볼까요? 보죠. 이번에 뭐야? 약염기를 강산으로. 뭐라고? 약염기를 강산으로. 그럼 빨리 찾아봐. 우선 pH 급격한 변화 양상. 아까보다 폭이 좀 줄었네. 아, 이거 뭔가 약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중화점, pH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절반이 되는 지점. 그 지점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를 살펴봤더니 pH가 7보다 작아요. 그렇죠. 중화점이 pH가 7보다 작았다. 이 조합은 누구? 약염기와 강산. 강산과 약염기. 그 조합이구나. 먼저 캐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 했지? 그렇지. 이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피, VE 값.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뭘 이용했냐면 NMV는 N-M-V-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 해당되는 산, 산의 부피 구했고요. 산의 농도 표준 용액 이었으니까 알고 있고요. 산의 종류 안다면 염기에 해당하는 종류 알았다면 뭐만 모른다. 염기에 해당하는 농도. 그리고 얘는 일정량 취했을 거니까 부피는 알아.
그래서 나는 염기의 농도를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뜻. 자, 이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우리 동그라미 3번이 뭐였죠? 아까는 염기가 하나도 가해져 있지 않은 상태. 이번에는 산이 하나도 가해져 있지 않은 이 상태.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산이 하나도 가해져 있지 않은 pH 값으로부터 뭘 유도해야 되냐면 pOH를 유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pOH라고 하는 건 뭐냐? 대부분 25도씨를 줄 거예요. 25도씨에서 14-pH가 될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OH-의 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C'알파'이라고 하는 값을 유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C' 여기서 이 값이 바로 C'이 되겠습니다. 염기의 농도. 그럼 염기에 해당하는 뭐 이온화도 알 수 있다는 부분. 자, 그러면 요거 알면 동그라미 4번 염기의 이온화 상수를 또 구할 수 있게 되겠죠? C'알파'의 제곱. 자, 동그라미 5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당량점까지 들어간 중화점까지 들어간 양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절반. 자, 한 요 정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절반.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이 나한테 무엇을 제공해 주실 거다? 그렇죠. 아마도 저 해당되는 pKb가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pKb는 뭐? pOH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자료는 pH다 보니 이 값을 14-pH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환하셔서 이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식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거두절미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렇죠. 반당량점. 이게 최근에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동그라미 6번 갑시다. 지시약. 자, 지시약을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이걸 종종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지시약 설명을 할 때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pH가 급격하게 변할 때의 지시약, 그때의 변색 범위여야 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강과 강입니다. 강과 강일 때는요. 메틸오렌지, 페노프탈린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왜? 변색 범위가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에 걸쳐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바로 직전, 그 바로 후 색깔이 메틸오렌지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페노프탈린도 그 직전, 그 후가 색깔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 변색 범위가 걸쳐져 있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봅시다. 메틸오렌지예요. 자, 강산 약염기에서는 지금 우리는 뭘 못 썼다? 페노프탈레인을 쓸 수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얘하고 선생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지금 얘는 보세요. 메틸오렌지는 넣기 전, 후 색깔의 변색 범위가 확연하게 바꿔져 있죠. 바로 직전과 그 가한 염기가 중화점 지난 그 다음 변색 범위가 색깔이 달라요. 여기와 여기가. 그러니까 한 방울 차이로 색깔 차이가 확연하게 바뀌니까 이거 색깔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눈으로 확인. 그런데 그 위에 페노프탈린 볼게요. 얘는 보세요. 얘는 여기 색깔, 그 다음에 색깔 한참 후에나 색깔이 바뀝니다. 어디가 중화점, 포인트, 색깔 변화했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변색 범위가 걸쳐져 있게 되면 이렇게 자,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 있어야만 하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 색깔의 변화되는 걸 어디를 포인트로 잡을 건데 변화가 되는 거 한참 후에나 나타나.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도 여기 색깔과 여기 색깔이 한참 후에나 달라져요. 중화점의 위치하고 전혀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요. 자, 강한산, 강한 염기에서는 둘 다 가능했고 강한산, 약한 염기에서는 메틸오렌지만 약산, 강염기에서 누구? 페노프탈레인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더불어서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3년에 치러져 있는 10월 정유연합학력평가 12번입니다. 자, 얘를 보시면 그림은 25도씨에서 산 HA, 자, 요런 거 중요해. 산 얼마? HA 10ml를 0.5몰 농도의 강한 염기 NaOH로 적정할 때 중화적정 곡선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삼각 플라스크 그리고 뷰렉 그리고 완성된 그림 아니라 대충만이라도 자, 그러면 나는 산 HA를 얼마?
10ml를 염기 NaOH를 넣어준 거죠. NaOH를 이렇게 중화적정했어요 라는 세팅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 폭이 좀 좁아. 그리고 그 폭이 좀 좁은데 그 안에서 pH가 급격하게 변하게 된 그 폭의 중간, 절반에 해당하는 중화점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7보다 더 큰 값이에요. 뭐지? pH가 7보다 크다. 아, 이것은 얘는 강한 염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므로 얘가 약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 자, 그러면 이제는 우선 기억부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시약으로는 누가 좋습니까? 금방 했었죠.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 변색범위 걸쳐져 있는 건 가예요. 가. 그래서 가가 나보다 적당. 옳은 진술, 니은함. HA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구하셔야 되죠. 현재 염기에 해당하는 표준 용액이 0.5몰 농도다라고 해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기 0.5몰 농도, 염기는 1가입니다. 1은 안 곱할게요. 0.5 곱하기 20은 네, 산의 농도 아나요? 모르죠. 산의 농도 X 곱하기 산 얼마? 10이요. 양쪽에 미리몰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요거 계산해보면 얼마? 그렇죠. 1이죠. 1. 1몰 농도. 자, 그 다음에 디귿탕. A의 혼합 용액에 NaA를 한번 넣어주세요. 얘는 뭐죠? 자, 얘는 반당량점이에요. 당량점의 절반. 선생님이 그곳에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했었냐면 이 반당량점에는 이들이 이런 이온화 평형이 놓여져 있을 때 이 양과 이 양이 절반씩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나는 여기다 뭘 넣어줄 거야? NaA. 선생님 얘는 왜죠? A-를 녹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랑 나중에 다시 한번 공통이온 효과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한번 우리 배웠던 화학평형의 원리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A-를 이 평형에다 넣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양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화학평형,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르면 누군가를 넣어줘서 양이 많아졌어? 그럼 그 양을 없애주려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 A- 넣어줬나요? 네. 이거 없애주려는 평형 이동. 그렇죠. 역반응. 역반응 가게 되면요. H3O 플러스의 양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양이 감소하게 되면요. 그렇죠. pH는 커집니다. 라고 보실 수 있다는 뜻.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2014년에 치러진 7월 정유연합학력평가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 25도씨에서 HA의 수용액 얼마에 50m에 자 50m를 0.1몰의 NaOH 수용액으로 적정했습니다. 아하, 그 말은 여기요 선생님. 네, 여기에 HA 50ml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강한 염기 NaOH로 적정하겠어요. 그런데 이 강한 염기는 몇 몰 농도? 0.1몰 농도.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쭉 봅니다. 보시면 먼저 그렇죠. 폭이 좀 좁아요. 폭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위치가 7보다 더 컸습니다. 아, 중화점이 pH가 7보다 크다? 그렇죠. 얘가 뭐? 약산.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가 있는 부피 100 요거를 이용해 네. 먼저 산 농도 모릅니다. 얼마? 50ml예요. 자, ml는 안 쓸게요. 염기 0.1몰 농도짜리 얼마가 들어갔어? 100짜리가요. 자, X 몰 농도 얼마? 0.2몰 농도예요. 보세요. 1번. A라는 지점, 염기가 하나도 안 가해져 있는 그 지점이죠? 자, 뭐예요? H3O 플러스의 농도가 아닙니다. 그냥 산의 농도였죠. 그냥 산의 농도는 얼마로? 0.2몰 농도입니다. 라고 정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더불어서 A라는 점에서의 이온화도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이미 K의 값을 줬어요. K의 값을 얼마라고 줬냐면 C 알파 제곱인데 C가 얼마? 0.2요. 알파의 제곱이에요? 네. 근데 그 값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알파는 결론 얼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옳은 진술 고를 수 있는 것이고 3번.
B에서요. 네, 반당량점입니다. 100의 절반. 거기에 존재하는 이온은 몇 종류입니까? 보세요. 우선 산성 영역이니까 H 플러스 있을 겁니다. 네, NaOH 넣어줬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 Na 플러스 존재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만 있나요? 산의 음이온 A-도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두 종류가 아닙니다. 4번. C라는 점에서 Na 플러스와 A-는 같다? 이거 아직 여러분들 오늘 안 했어요. 다음 시간에 사실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살짝만 팁을 줄게요. 자, NaOH의 강한 염기의 짝산이에요. 약한 산의 짝염기입니다. 강한 것의 짝꿍은 약해요. 약한 것의 짝꿍은 강합니다. 그래서 요 A-가 어떻게 있냐면 H2O랑 반응해요. 염기로서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HA와 OH-로 이렇게 평형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A- 실제로 생겨져 있는 몰수는 같을지라도 다시 A-가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Na 플러스의 양이 더 많다라고 두셔야 되는 것이고, 자, 총이온수 물어봤어요. 총이온수. B라는 점과 C라는 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쯤 이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중화점 표현했을 때 총이온수, 우리가 화원에서 다루는 총이온수에 대한 것은 항상 강한 산, 강한 염기였기 때문에 들어와서 알자이온 반응할지라도 구경꾼 이온도 들어왔기 때문에 총이온수가 중화점까지 일정합니다. 지금과 같이 1대1의 반응에서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약한 산이었죠.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요 B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모두 다 이온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자 상태로 더 많이 존재하거든요, 산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렇죠. C라는 점이 더 총이온수가 크다라고 정정해 두시길 바라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3번 문제 하나만 더 남겨져 있는데요.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아주 획기적인 문제였죠.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건 선생님 산염기 중화적정 아니잖아요. 중화적정의 의미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0.1몰 농도 100ml, 0.1에 50입니다. 뭐죠? 그렇죠. 10mm몰의 H 플러스가 있고, 그렇지, 5mm몰의 NaOH가 들어오는 겁니다. 뭐죠? 반당량점이에요. 선생님이 그거 얘기하려고 이 문제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pH H3O 플러스 얼마? 10의 -9제곱. 뭐라고 아까 얘기했었냐면 그가 반당량점에서 뭐야? 약한 산의 Ka.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한 산 반당량점. 얼마? 10mm몰이고 5mm몰이고. 절반만큼 염기가 들어온 pH 적정 곡선의 반당량점 그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H3O 플러스의 양이 10의 -5제곱이네요. 이게 바로 이 산의 Ka 값.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얘기하려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여준 겁니다. 자, 먼저 기억항이에요. HA의 이온화 상수는 얼마입니까? 구했어요. 니은아, 0.1몰의 HB의 이온화도는 얼마입니까? 자, 얘는 C알파 제곱입니다. C가 0.1이었기 때문에 알파 제곱은 10의 -4제곱, 알파는 10의 -2제곱 이렇게 정정해 두기. 자, 디귿항, 나에서 B-에 대한 농도가 H 플러스의 농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요, 보세요. 우선 나에서 H 플러스에 대한 농도는 요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농도 반당량점이기 때문에 HB의 농도와 B-의 농도는 서로 같을 겁니다. 이들에 해당하는 값은요, 0.1몰 농도가 있었죠. 그 중에 얼마가 100ml만큼이 미리몰로 있었어요. 되셨나요? 근데 문제는 얘가 50ml가 들어와서 잡아먹었기 때문에 실제로 남겨져 있는 아이들은 50만큼의 HB, 생겨난 B-도 50만큼의. 그럼 0.1 곱하기 50만큼에 해당되는 미리몰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전체 혼합용액의 부피는 100에다가 50이 들어왔습니다. 15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주어져 있는 농도에 해당하는가 B-의 농도가 H+의 농도보다 크다까지로 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정답은 무엇이다?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오늘 배운 수준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일부러 여러분한테 보여줬냐면 반당령점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최근의 평가원입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또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요 내용, 요거까지 여러분의 반당량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되겠죠. 염과 완충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